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체 기능을 조절하는, 요즘은 이제 지향포도탕에서, 지향포도탕은 부신수질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건데, 그것이 예전에는 여름처럼 됐으면 그 거의 매일 한 소씩 때렸어요. 저희 약국 솥은 그 2만 cc짜리 있고 48,000cc짜리가 있어요. 48,000cc 때 가득 때리거든요. 그러면 보통 10제 때려요. 10제, 12제 때려요. 그러면 그걸 거의 매일 때렸어요. 여름철이면. 예전에는. 근데 찬 걸 못 먹게 한 이유로, 매운 걸 못 먹게 한 이유로 이제 올여름에 한 제도 안 때렸어요. 예수님 데렸어요, 우리요? 김 여사님 우리 안 데려봤죠? 그쵸? 데려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예수님 전에는 맨날 데렸죠. 그쵸? 한솥 갖고 왔는데 두 데렸죠. 그쵸? 그러면 한솥 때리면 없어졌어요. 그 10째 해봤자, 12째 해봤자 4사람이면 끝나요. 거름처럼 원조 중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지향포도탕이었어.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써도 다 돼요. 나오지도 않고요. 그 원인도, 지향포도탕 원인도 찬 거 매운 거였던 소리죠. 그래서 이제 인체 리듬을 조절하는 일, 인체 신경계 조절하는 일들은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절 믿어주는 게 최고로 좋아요, 최고로. 근데 관절 믿지 말고 관절 세포는 믿어줘야 돼. 왜냐면 환자들은 거짓말해요.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아까 어떻게 돼요?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먹죠, 그렇죠?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. 뭐냐면 고추 먹지 말라 그러면 고추만 안 먹는 건지 알아요. 그리고 매운 거 먹지 말라 그러면 청양고추만 안 먹는지 알아요. 찬 거 먹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냉장고에 넣은 찬물, 자기가 냉장고에 넣은 얼음만 안 먹는 건지 알아요. 아이스크림 찬 게 아니더라니까요. 냉장고에 있는 우유는 찬 게 아니더라니까요. 너무 희한해. 어떻게 이걸 찬 거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는가 자체가 궁금한데, 찬 거 생각을 못 해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, 항상 뭐냐면, 우리가 그러잖아요. 이렇게, 축구도 하다 보면은 기본기가 안 돼 있다냐, 기본기가. 예? 뭐든지 우리나라 보면은 안 되는 게 뭐냐면, 기본기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. 그 기본기만 해도 되거든요. 그 기본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. 이게 기본기예요. 그러니까 다른 거를 더 추가로 알파를 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 기본기를 빠짐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애들도 있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발달장애가 됐는데 그 원인이 엄마가 그 임신 중에 먹었던 찬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애가 날 때부터 순환장애가 있어가지고 정맥류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찬 거였어요. 언제냐 그랬더니 뱃속에 있을 때 먹은 찬 거래요. 암이 생겼는데 그 원인이 찬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26도씨 이하 물은 뭐다? 독약이다, 독약. 아이스크림은 뭐다? 독 중에 독이다, 그죠? 근데 우리 애들 여름철에 밖에 나왔다면 덥다고 시원한 거 먹이죠, 그렇죠? 먹을 수가 없어요. 예? 안 먹을 수가 없어요? 아니 밖에 나가면 다른 애들도 다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참지를 못해요. 아, 집에서 안 먹이면 밖에 나가서도 못 먹어요. 이번에 그 대구에 그 약사님이 있어요. 약사님이 집에서 찬 걸 전혀 안 먹였더니 하루는 이제 그 약사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. 그랬더니 나갔다 들어오면서 저녁 때 굉장히 더운 날, 대구 또 종 덥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식구가 4식구인데 팥빙수도 1인당 하나가 아니라 2개만 사서 소원이니까 딱 2개만 사서 먹자 그랬대요. 그래서 그 약사님이 그러면 그래라 그러고서 자기는 안 먹으니까 보기 싫어서 이제 자기는 안방에 들어갔고 애들이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수저씩 들고 팥빙수에다 놓고 거기다 이제 그것도 이제 음체질 양체질, 음체질은 팥 넣고 양체질은 딸기 시럽을 넣고 팥빙수를 해온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벼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벌써 들어왔대. 한 2분도 안 돼서 다들 안방으로 오더래요. 그걸 안 먹고 그랬더니 한 입 먹는데 못 먹겠다 그러더래요.
그래서 2시간 있다가 다 녹았잖아요. 그쵸? 녹아서 그것도 몇 수저 떠먹다 버렸대요, 다. 그렇게 됩니다. 여러분들 집에서 매운 거 안 먹이잖아요. 그러면 굴국에, 말강 굴국에 그 육수 낼 때 고추씨가 좀 들어간 것 때문에 매워서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이미 밖에서 아이스크림 못 참는다는 소리는 어떻게 돼요? 집에서 먹인다는 소리, 찬 거를. 진짜로 제가 이제 찬 거 안 먹거든요? 찬 거 안 먹는데, 진짜 아이스크림 못 먹어. 아이스크림을 아들이 한 번은 자기 용돈으로 사갖고 왔더라고요. 근데 그거 먹는데 30분 걸렸어요. 다 녹아서 이렇게 있는 거. 그래서 녹여서 조금씩 입에 녹여서 먹었어요. 근데 그게 고역이더라고요. 그리고 먹고 나서 빨리 뜨거운 물 또 먹었죠. 그냥 그렇게 돼요.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얘가 다 죽게 된 얘기 한번 얘기해 줄까요? 진주에서는 있는 애인데, 신장암으로 체크가 됐어요. 그래서 원인이 창고로 나왔어요. 그래서 한 9개월 써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암약은 6개월 썼거든요. 3개월 쓰고 이제 회복기 약을 한 6개월 썼어요. 굉장히 좋아졌어요. 그리고 부모도 알고 다들 알아요. 근데 한 번은 상태가 약이 쓰면 1개월 쓰면 그건 줄여야 되거든요. 근데 1개월이 늘었어. 그래서 원인이 뭔가 창고로 나와. 창고 먹이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. 뭐냐면 엄마가 절에서 공양주 보살을 해요. 근데 애가 몸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학교를 휴학을 시키고 엄마랑 같이 그 공양주 보살 절에 같이 사는 거죠. 그 절에서 뭐냐면 유치원을 해. 그 시골 절이니까 유치원에서 잘 나가는 절이 아니라 동네 애들 모아서 갈 데 없으니까 모아서 이렇게 그냥 있는 거야. 그러면 가끔 엄마들이 아이스크림 사갖고 온단 말이에요. 12살짜리니까 걔도 먹고 싶겠죠. 그쵸? 걔만 빼고 주기도 좀 그렇잖아요. 그쵸? 그것도 몇 번 안 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. 약 주지 마라. 그래서 약을 안 줬었어요. 왜냐면 상태가 악화되니까. 그렇잖아요. 약 먹는 상태가 악화돼서 애가 문제가 생기면 약 준 사람이 덤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그걸 끓이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안 줬더니 그 절에 큰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. 애기 약 갖고 무슨 장난치냐. 그래서 그랬어요. 나는 창고 먹인 거 보선 약 줄 수가 없다. 낫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약을 주냐. 난 돈 받기 싫다. 제가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 온 약사님이 그렇게 했어요. 약 주지 말라 그랬었고. 그래서 큰 스님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보내라. 내가 다 못하게 할 테니까 보내라 그랬어요. 그래서 그 말 먹고 보냈어요. 근데 절에 큰 스님이 공양간에 있는 유치원까지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. 자기도 바쁜데. 그렇잖아요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약 보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애가 체해서 밥을 못 먹고 그랬대요.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절에서 어떤 요양을 하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진주에 있는 거기 경상대병원인가 있거든요. 경상대병원 갔는데 여기서 처치 못하겠다고. 그래서 부산에 가서 어디 병원에서 고신대병원에 입원했어요. 그리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게 뭐냐면 만성 신부전증인데 얘는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 투석을 해도 얼마 못 살겠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. 투석을 해도.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. 토탈 아이스크림 10개도 안 먹었대요. 아이스크림 10개도 안 먹었대요. 예? 아이스크림 10개도 안 먹었대요. 이제까지 9개월 그 노력한 게 아이스크림 10개도 안 먹었대요. 다 무너졌어요. 처음에 투석하고 막 이럴 상태 직전에서 왔었거든요. 그래서 상태가 좋아졌었어요. 비유행 크레아틴 다 좋아졌었어요. 예? 카른 수치 쭉쭉 올라가고 다 좋아졌었어요. 근데 아이스크림 10개도 아닌 것 때문에 무너졌다니까요. 그럼 그게 독약이지 뭐예요, 그렇죠? 그 독약이에요, 독약.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자, 애가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과에 녹양이 좀 묻어서 먹여요, 안 먹여요? 안 먹이죠, 그렇죠? 네.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찬 아이스크림인데 그건 어떻게 먹여야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?
그러면 이제 알고 먹이면 저 엄마가 개 먹은 거지, 그쵸? 알고 먹으면 엄마가 개 먹은 거예요. 근데 진짜로 그래요. 우리 약사님이 쉬는 시간에 자기 취업례를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냐면 그 대구 갔다 오시면 혈압이 한 180, 노바스크 드셨다 그랬나요? 노바스크를 드시는데 저 이제 매운 걸 안 먹었더니 혈압이 조절되더래요. 지금 혈압약 안 먹고 계시대요. 자, 혈압을 180까지 올리면 그 독약이지 않? 그쵸? 혈압을 180까지 올리는 약, 그 음식이 있으면 그 독약이잖아요, 독약. 그렇잖아요. 독약 맞아요. 이거 독약 맞다니까요. 근데 이놈보다 더 센 게 이거야. 자, 왜 썼는지 알아요? 자, 여기 상처가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잖아요. 그쵸? 고춧가루 바르면 막 이렇게 발적되잖아요. 그쵸? 오도심을 손 5분만 담가 놓으세요. 마비되죠. 그쵸? 아픈 거하고 마비되는 거 어떻게 더 센 놈이에요? 마비가 더 센 거예요. 그쵸? 그 상게 더 센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네. 네. 아이스크림 뭐예요? 독이요. 독약이에요, 독약. 그럼 어떻게 돼? 그 독약, 아이스크림이 냉장고에 있으면 어떻게 돼? 거기다가 열쇠 걸어서 어떻게 돼? 딱 잠궈놔야지, 그쵸? 마산에선가? 거기서는 애가 몽유병 환자였어요. 몽유병 환자인데, 원인이 창고로 나왔어요. 그때 그 집에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재겨놓고 먹는 집이었어요.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안 먹였더니, 그 다음 다음부터 몽유병이 없어졌어요. 애가 너무 찾으니까 또 3일인가 또 있으니까 다시 먹였더니 또 그날부터 몽유병이 시작을 해요. 또 끊으니까 3일 지나면 또 없어지더래요. 그럼 창계 몽유병 이렇게 맞죠, 그렇죠? 그렇잖아요. 그게 아이스크림이에요. 그게.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까지 그 환자들 중 농약이 원인이 돼서 병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. 창계 원인이 병이 생긴 사람은 90%가 넘어요. 여러분들,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, 기본. 자,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질을 검사하면, 그러면 아까 말한 체질을 설득시켜, 그 사람한테 체질이 맞는 거를 알려줘야 될 거냐. 그렇죠? 그 알려주는 가장 큰 방식은 체질적 성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. 당신은 이러이러한 체질이니까 성격은 이렇게 드러난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야 그것이 서로 간에 통하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할 것이고, 안 통하면 인정을 안 할 것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걸 설명해야 돼요. 왜냐면 그런 것들에서 자기는 소민을 봤는데 여긴 소양인으로 나왔어요. 그렇죠? 그러면 그것이 왜 그 소양인인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납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납득이 안 되면 그 사람 갈겠죠. 그렇죠? 납득하도록 설명해서 아까 체질적 성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.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숙지가 안 됐더라고요. 그렇죠? 그렇잖아요. 안 되면 어떻게 돼요? 설명이 안 되지. 그 다음에 진도는 당연히 못 나가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설명해. 그것이 한 10분, 15분 정도 설명. 그 시간이 사실 제일 길어요. 한 10분 정도 설명해주면 알죠. 그래서 어떻게 돼? 드라마도 봐야 되고, 영화도 봐야 되고.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인지를 해야 되죠. 내 주변 식구들도 봐서, 자, 내 체질이면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, 그렇죠? 내 아들 체질이면 아들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요. 그래서 자기 주변의 식구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체질적 성향을 얘기해야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웠잖아요. 자, 체질적 설명을 팔 때 뭐냐면 대소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아요.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. 그다음에 내외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. 검사하는 식으로. 음영을 설명하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사상으로 들어가는 게 주십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어가세요.